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재산권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김포공항 주변의 건물 높이 제한, 이른바 고도 제한 규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에이, 공항 얘기가 내랑 무슨 상관?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공항 근처에 살거나 그쪽에 아파트 재건축이나 건물을 짓는 계획이 있다면 이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규제가 바뀌면 어떤 지역은 건물 높이를 더 높일 수 있게 돼서 집값이나 개발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까지 자유롭던 곳이 새 규제에 묶일 수도 있거든요. 1. 지금 김포공항 주변은 왜 높이 제한이 있는 걸까? 먼저 왜인지 알아볼까요? 김포공항은 1958년에 문을 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70년 동안 주변 건물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항공기 안전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주변에 너무 높은 건물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법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한 겁니다. 활주로 반경 4km 아니면 건물 높이 45m 이하여야 해요. 해발로는 57.86m이고 아파트로 치면 13층부터 15층 정도에 해당되죠. 그 바깥쪽 1.1km 구간은 건물 높이 최고 112m까지 가능해요. 또 비행기 진입 경로에 따라 최소 13m에서 최대 373m까지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가 규제구역입니다. 양천구, 인천 계양구, 부천, 김포시 등도 상당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 있죠. 주민들은 우리 재산권이 묶여있다며 규제 완화를 오래전부터 요구해왔지만 그동안은 국제 기준이 바뀌지 않아서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규제를 바꾸려는 걸까? 지금 규정은 사실 옛날 프로펠러 비행기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행기 성능, 관제 기술, 안전장치가 훨씬 발전했잖아요. 도시개발도 공항 근처까지 확장됐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 구역까지 꼭 막아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여기에 공감해서 70년 만에 규제 방식을 바꾸자는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올해 4월에 새 기준을 발표했고 각 나라가 이걸 자기 나라 사정에 맞춰 반영해서 2030년 11월부터 시행하자는 방침이에요. 준비된 나라는 더 빨리 적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3. 새 기준의 핵심, 획일적에서 유연한 규제로. 지금까지는 OLS 제한표면이라는 이름으로 공항 주변을 통으로 묶어서 높이를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누자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지표면 OFS예요. 안전상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 구역으로 지금처럼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곳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평가표면 OES예요. 비행기가 거의 다니지 않거나 위험이 적은 구역으로 위험평가를 해보고 필요 없다면 규제를 완화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쓸데없이 다 막지 말고 진짜 위험한 곳만 막자는 거죠. 예를 들어 기존 김포공항 주변 184제곱킬로미터 전체가 제한구역이었는데 개정안대로 하면 금지구역은 약 35제곱킬로미터로 확 줄고 대신 458제곱킬로미터를 평가구역으로 지정해서 필요하면 풀어주고 필요하면 막는 식이 됩니다. 여기에 직진입 계기표면이라는 새 규제구역도 생깁니다. 비나 안개, 밤처럼 활주로가 잘 안 보일 때 계기 착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박스형 구역인데 이것도 평가표면에 들어가서 꼭 필요 없으면 규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4. 누가 좋아하고 누가 걱정할까? 여기서부터 지역별 반응이 엇갈립니다. 강서구 반응은 이미 대부분이 규제 지역이라 새 기준이 적용되면 항공평가 결과에 따라 오히려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김포공항 북쪽 한강 쪽은 비행기가 거의 다니지 않아서 규제가 완화될 거란 기대가 큽니다. 양천구와 목동은 지금까지 규제가 없었는데 평가표면 범위가 넓어지면 새로 규제에 걸릴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목동은 재건축 계획이 45층에서 60층까지 200m급이라 고도 제한이 걸리면 사업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ICAO의 취지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하자이기 때문에 이미 200m 넘는 건물이 있는 곳에 새로 규제를 만드는 게 맞느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5. 왜 정부 결정이 중요하냐면 ICAO는 권고안을 주는 거고 각 나라는 자국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규정을 만듭니다. 즉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같은 평가 표면에 포함됐는데 A 동네는 허용, B 동네는 불허하면 주민 반발이 생기죠. 또 최근 무항공항 사고 등으로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정부가 보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 특히 양천구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고 서울시도 선항권 개발에 불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직은 방향만 나온 상태고 세부 적용은 미정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ICAO 권고를 거의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규제 범위는 줄고 평가 표면 지역은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만일 국내 사정을 반영해 좀 더 보수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규제 완화폭이 줄고 일부 비규제 지역이 새로 묶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항공평가 결과에 따라 완화, 유지, 신규 규제를 혼합하게 되는 거죠. 7. 주민과 사업자가 할 일. 첫째, 국토부 공청회, 지자체 설명회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둘째, 재건축 또는 개발 예정이라면 항공학적 영향 평가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자체와 협력해서 공동 대응 전략도 세워보세요. 넷째, 보상 문제, 형평성 논란 대비해서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변화는 안전과 개발의 균형을 새롭게 잡는 작업입니다. 규제가 바뀌면 어떤 지역은 숨통이 트이고 어떤 지역은 새로 묶일 수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